무너진 의료 현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몇 명이나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오늘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6,977명입니다. 7,000명 넘지 않았지만 지금 나흘간 7,000명 안팎의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대기자 수도 1,508명으로 그리고 사망자 수도 8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의료 현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9부터 환자를 보낼 데가 없어요. 3, 40분 헤매다가 응급실에 들어가는 건 너무 기본이고 이미 40군데 병원에 연락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문의했는데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응급실 내에서 밥도 먹이고 약도 주고 하다가 이제 아기가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집으로 퇴원을 시켰거든요. 사실 조금 더 처치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40군데 연락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환자를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천은미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전담병원을 지금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 확보 속도보다 확진자 속도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상 대기를 많이 하니까 병상 가동률이 80%라고 하는 건 거의 전 병상이 사용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80%인데도 20% 남아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환자가 퇴원하고 들어가고 그 과정, 그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병상, 의료진이 부족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확진자가 늘면서 병원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과 접촉한 의료진이 또 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의료진이 없는 것도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병상이 수도권에 없으니까 지방으로 이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도 확진자가 늘면서 더 이상 병상이 없는 전국이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모 응급실에서는 300시간을 응급실에 있다 퇴원하신 경우도 있고요. 300시간이요? 그렇습니다. 병상이 우리가 70% 가동률이 아니라 전체가 가동되고 있고 2주를 응급실에 있었다는 건 병상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택에서 보통 4, 5일씩 대기하다 사망하셔서 응급실에 오시고 지금 여기 보신 대기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은 하루 만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빠지실 수 있는 분들인데 며칠씩 대기한다는 건 치료를 못 한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의 이런 병상은 거의 지금 포화 상태고 의료 역량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거리 두기와 병상 확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 제한이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저희는 그 지난번에 발동한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병상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락다운은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 어제 정부 발표의 골자는 우선 방역 강화보다는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일괄 단축하겠다는 거를 주요 골자로 냈는데 말씀대로 거리 두기와 방역 강화를 통해서 일단 감염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 다음 주에 발표는 한다고 말은 했는데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은 그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는 이 확진자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추가 부스터는 지금 접종을 동시에 할 수도 없지만 하시더라도 거의 한 달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대부분 고령자들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확진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되죠. 지금 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라든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우선 같이 시행을 하면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재택 치료 자체를 좀 축소를 해야지만 중증 환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병상 확대고 정부가 사립병원의 지금 병상 확대는 더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컨벤션 센터 같은 큰 곳을 빌어서 병상을 마련해서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을 빨리 입원을 시키셔야 초기 치료를 통해서 중증 환자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합니다.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8세 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 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는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 반응이었으며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 예방 효과가 분명하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 충돌하는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백신 접종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일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 패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천은미 교수님, 많은 청소년들이 만약 2월 달 백신 패스를 도입하려면 이달 말에는 1차를 맞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건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가는 이유가 과거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엔 교차 면역이 굉장히 강하고요. 원래 면역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많지 않다는 거지 분명히 일부에선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장기적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는데 학원과 같이 도서실 같이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학교는 안전하고 학원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전문가에서 평가를 해서 이 시설은 고위험 시설이니까 방역 패스를 하고 하지만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라든지 학원, 도서실, 도서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는 방역 패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의를 가지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콘서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나훈아 씨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어제 공연 첫날 현장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서 1박 2일 와서 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누나 아빠 보러 와. 3차까지 맞고 또 얼마 전에 PRC 검사하고 오늘도 마스크 2개나 끼고 왔답니다. 그래 하지 마라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마스크 쓰고 침으로서 통한다고 그냥 하자 하면서 그렇게만 했어.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콘서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문제는 연말에 이런 대형 콘서트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 나훈아 씨는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서울, 그리고 성탄절 연휴에는 대구, 이 밖에도 이문세 씨, 이승철 씨, 그리고 걸그룹 트와이스의 공연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문제는 5, 60대에서도 감염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걸그룹 공연 같은 경우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의 참석도 많이 이루어질 텐데 물론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겠지만 그래도 좀 문제는 없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선 그 공연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겠지만 휴식 시간에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교통으로 오는 과정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돌파 감염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돌파 감염 시에는 중증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청소년 미접종자들은 감염이 돼도 본인은 약하겠지만 타인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고 이미 시행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콘서트는 확진자가 안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저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특히 여기 공연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저는 모든 분들이 한번 모두 PCR 검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PCR 검사가 굉장히 진단이 좀, 대기줄이 엄청 길잖아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밀접 접촉자는 PCR 검사를 하되 그 이외의 분들은 어디 위험 장소를 다녀왔거나 어떤 그런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저는 자가검사 키트를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증상 발현 5일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제일 감염력이 높아요. 그 이유는 감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자가검사 키트를 2번 내지 3번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진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어린이나 이렇게 공연을 다녀오신 경우는 꼭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청소년 방역 패스 그리고 이런 대형 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연예인들의 코로나19 확진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유희열 씨, 슈퍼주니어 멤버였던 최시원 씨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앞서서 배우 정우성 씨, 고경표 씨, 김수로 씨 등도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 정혁진 묘사님,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희열 씨가 10일 오전에 스케줄 위에 가지고 자가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했나 봐요. 그런데 의심 증상이 나오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그날 밤 당일 밤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유희열 씨가 이미 8월 말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는 거거든요. 예. 최시원 씨 같은 경우도 10일 날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시원 씨도 9월 달에 2차 접종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돌파 감염이 현실적으로 지금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네.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천은미 교수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